포브스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세계 지도자 중 신뢰도 1위, EU 대통령직이 있다면 누굴 뽑겠냐는 설문에서 항상 1위를 기록해온 독일 전 총리 앙겔라 메르켈. 16년의 재임 동안 그녀가 한국, 일본, 중국을 향해 보였던 태도는 놀라울 정도로 달랐습니다. 역대 두 번째로 긴 재임 기간에도 불구하고 메르켈 전 총리를 향한 독일인의 사랑은 마지막까지 식을 줄 몰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독일은 16년 전에만 해도 유럽의 병자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경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경제는 바닥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고 실업률이 11%까지 치솟았죠. 그런데 혜성처럼 나타난 역대 최연소 여성 총리가 침몰 직전에 독일 경제를 부활시키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메르켈을 수식하는 단어에는 이처럼 최초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독일 최초의 동독 출신 총리, 최초의 과학자 출신, 최초의 여성 총리, 그리고 역대 최연소로 총리 자리에 오른 인물이기 때문이죠. 이번 선거에 스스로 출마하지 않으며 독일 역사상 자발적으로 퇴장한 첫 총리라는 새 기록까지 남겼는데요. 그녀는 독일 경제 부흥은 물론이고 2008년 세계 금융위기, 2015년 시리아 난민 위기 등을 지혜롭게 헤쳐나갔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유럽 통합을 이끄는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긴 정치 인생을 마무리하는 퇴임식 연설에서 메르켈 전 총리는 독일이 당면한 과제와 방향에 대해 아낌없는 조언을 했습니다. 16년의 재임 기간은 다사다난했고 정치인으로서 한 인간으로서도 나에게 아주 큰 도전이었다. 동시에 나를 매우 충만하게 했다라고 말문을 연 그녀는 국제 정세에 대해 언급하며 중국, 일본 등의 자국 이기주의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운 것과 달리 한 나라에 대해서는 깊은 신뢰를 드러내 화제가 되었는데요. 가까운 프랑스나 영국 혹은 미국이었냐고요? 아니요. 메르켈 총리가 16년이라는 긴 재임 기간 동안 유독 애정을 보인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메르켈 전 총리가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2014년경 한국을 방문한 그녀는 정상회담 후 만찬 자리에서 한국 장관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한국은 대체 어떻게 삼성전자라는 엄청난 글로벌 기업을 만들어낸 것이냐고요. 단순히 듣기 좋은 인사말로 건넨 것이 아니었습니다. 메르켈 전 총리는 한국의 보조금 정책은 물론이고 기술력 및 경영 철학과 같은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물으며 호기심을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그 자리에서 궁금증을 미처 해결하지 못했는지 독일로 돌아가 베를린에서 비밀 회담까지 추진했다고 합니다. 극비리의 삼성전자 CEO를 자신의 집무실로 초청해 조언을 구한 것이죠. 아무리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독일의 최고 지도자가 타국의 기업 CEO를 별도로 초청해 의견을 듣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메르켈은 삼성전자 CEO와의 만남을 고집했다고 합니다. 당시 베를린에서 열렸던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제품 박람회 IFA에서 삼성전자 제품의 우수함과 압도적인 경쟁력을 확인한 후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녀는 한국 기업의 노하우를 듣고 배우라는 듯 관련 분야 보좌관까지 배석시켜 밀도 높은 대담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작은 수첩을 손에 들고 중간중간 권 회장의 설명을 메모한 것은 물론이고 옆에 앉은 경제 보좌관에서 즉시 업무 지시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삼성전자 권오현 부회장을 앞에 두고 메르켈 전 총리가 던진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4차 산업 물결에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독일은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한 전통산업 강국으로 손꼽히지만 4차 산업혁명이라 표현되는 미래산업, 특히 정보통신 기술 분야에서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IT 산업을 국가적인 지원을 통해 키우고 싶었지만 방향조차 잡지 못하던 상황이었죠. 그러던 와중에 메르켈 총리는 첨단 기술로 무장한 삼성전자를 보며 한국 기업을 보고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한국 기업을 벤치마킹하고 싶은 마음에 유럽 강국의 수장이 직접 추진한 면담. 그 대상이 10여 년 전에 삼성전자였다는 점이 인상적으로 와닿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때의 만남이 끝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1년 후 메르켈 총리의 편지가 한국으로 다시 날아왔기 때문이죠.
1년 동안 이런저런 정책을 추진한 후 좀 더 조언을 얻고 싶었던 모양이었는데요. 권 부회장은 이번에는 프랑스 통으로 삼성전자 최고 전략 책임자이던 손영권 사장과 함께 독일로 날아갑니다. 사람을 놀라게 하는 메르켈 총리의 재주는 타고난 것인지 대화 끝에 내일 또 볼 수 있느냐는 물음을 던졌다고 하는데요. 다음날 일정이 있던 권 부회장은 참석할 수 없었지만 손 사장은 참석해 그녀와 대화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 후 국제행사장 등에서 권 부회장과 메르켈 총리가 스스럼 없이 대화하는 모습이 자주 포착된 것은 물론이고 삼성전자 전시 부스만 봐도 한박 웃음을 지으며 먼저 다가가는 등 한국 기업을 향해 남다른 애정을 과시했던 메르켈 총리. 이 시기 한국과 독일 양국 간 수많은 경제협력 MOU도 진행됐습니다. 대표적으로 독일의 세계적 소프트웨어 기업인 SAP와 서울대 빅데이터 연구원이 맺은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협력, 독일 프리드리히 알렉산더대 부산 캠퍼스와 독일 기업 간 체결된 산학협력 MOU 등 산학협력이 활발하게 이어졌죠. 한국에게 도움받은 일을 잊지 않겠다는 듯 메르켈 총리는 퇴임 전 열린 양국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독일의 우호 관계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차기 총리로 유력하게 손꼽히던 올라프 숄츠 재무장관 겸 부총리를 문 대통령에게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메르켈의 뒤를 이어 독일 총리가 된 인물이죠. 숄츠 장관은 부산시와 긴밀하게 교류해온 독일 최대의 항구도시 함부르크의 시장으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데요. 독일 정치인 중 한국과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험이 있어 우호적인 감정을 가진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날 양국 정상이 주고받은 대화에는 흥미로운 내용도 있습니다. 퇴임 후 편한 시기에 한국에 방문하라고 말한 문 대통령에게 메르켈 총리가 활짝 웃으며 기회를 만들어 방문하겠다고 답변한 것인데요. 그녀는 2010년 이화여대에서 명예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던 사실을 언급하며 한국과 독일은 경제 성장, 분단 등 많은 공통점을 가진 나라로 앞으로도 정치, 경제, 문화, 학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의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며 함께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죠. 이처럼 한국과는 단 한 번도 마찰 없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온 메르켈 총리는 반대로 일본에는 강성 발언을 하며 부끄러운 과거사를 정면으로 직시하고 청산하라는 충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녀는 독일의 역대 정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부끄러운 과거사를 정면으로 직시하는 행보를 보여왔는데요. 현직 총리로는 최초로 다하우 나치 강제수용소 추모관을 참배했고 2009년에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함께 독일 부엔발트 강제수용소를 찾아 헌화한 바 있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나서 잘못된 과거사를 철저히 반성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죠. 지금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외면하고 정당화하는 비겁한 일본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메르켈 전 총리는 과거 잘못을 저지른 독일이 다른 나라의 무엇이라고 할 입장은 아니지만 우리는 용기 있는 행동을 통해 과거사를 청산할 수 있었다라고 밝히며 일본 아베 정권의 과거사 왜곡 행태를 정면으로 꾸짖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빨리 해결하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서도 독일 정부 대변인은 모든 나라는 20세기의 끔찍한 사건에 대해 정직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아베의 행동에 일침을 가했었는데요. 메르켈 전 총리의 뒤를 이은 숄츠 총리의 독일은 한국과 또 어떤 관계를 이어나갈까요? 기대되는 요즘입니다.